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총선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의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었던 선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20대 총선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했고요. 당시 녹색 돌풍이 우리 지역에서 강하게 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또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양당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 경쟁하는 양당 구도가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변수는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못하나의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도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양당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호남발 제3지대 창당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호남 지역 의원들의 경우는 어게인 국민의당, 즉 20대 총선에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을 복원시키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가 결렬되었던 것이 양당 호남 의원들 간의 통합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우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당한 후 3자 구도를 형성하는 것일 거고요. 2단계 통합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범보수 통합과 범진보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단계 통합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쪼개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바른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손학규 현 대표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덕적으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대표로서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질서 있는 당대당 통합의 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각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소멸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점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분명히 들고 나올 텐데 이 호남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나 심판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탄핵 이전과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이미 여론 지형이 탄핵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많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대선에서 정당 득표율에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도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었는데 이제 좀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핵심 변수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즉 경제와 인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쪽이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우리 광주 전남에는 다선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물갈이 요구가 많은데요. 내년 총선에서 어떨까요? 이런 바람들이 실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해마다 매 국회의원 선거마다 약 평균적으로 보면 40% 정도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요구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또 현역 의원 물갈이 요구들이 높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구조의 문제, 정치 생태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들이 특히 높은 것은 아마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반영해서 지지를
보여주었지만 네. 그에 대한 실망감, 국민의당 실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더 반영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호남 여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